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신압으로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번 영상에서 거액의 당첨금을 수령하고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크기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우리가 늘 말하는 신용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특히 부자의 그릇에서 돈의 흐름은 신용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1장 부자의 질문. 돈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노인은 나에게 물었다. 돈은 어디서 생겨난다고 생각하나? 글쎄요. 중앙은행이 인쇄해서 전국에 유통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나라 어디에 중앙은행으로부터 공짜로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지. 그건 그래서 돈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 걸세. 경제 시스템으로 바라보면 일련의 과정이 있겠지만 자네에게 돈을 건넨 건 실생활과 관련된 회사나 가게 매니저, 고객, 부모님, 친구 그 중에 누군가였을 거야. 즉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야. 금리는 자네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한 예에 불과하지. 남이 자네를 어떻게 보는지가 자네의 통장에 나타난다는 걸세. 나는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말이다. 이 노인은 정말 나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걸까? 죄송합니다, 어르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저는 3억 원에 달하는 빚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거든요. 그랬군. 노인은 별일도 아니라는 듯 내가 한 말을 흘려버렸다. 돈의 역사란 신용의 역사와도 같아. 경제가 처음 성립될 때는 사람들은 오직 물건만 믿었어. 이른바 현물이지. 눈앞의 물건과 물건을 교환함으로써 경제가 성립될 수 있었다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어. 경제에 시간관념이 들어갔기 때문이야. 지금 당장은 물건이 없지만 기일까지 원하는 걸 마련해 줄 테니 이걸로 교환해 주시오. 기다려주는 만큼 얼마를 더 얹어주겠소. 이런 대화에서 실제로 교환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선조들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성립시켰어. 그리고 약속을 증명하는 증거가 발행됐다네. 그게 당시에는 나무 조각이나 끈 한 가닥이었는지도 모르지. 이때가 바로 돈이 탄생하는 순간이라네. 물건과 물건이 아니라 물건과 신용이 처음으로 거래된 거야. 시간 개념 다음에는 지역 개념이 들어갔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마침내 어디서든 가치가 인정됨과 동시에 유통 비용이 낮은 금화가 발명됐어. 그리고 그것이 현대에 통용되는 지폐의 기원이지. 이처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돈은 곧 신용이 모습을 바꾼 것임을 알 수 있다네. 국가는 그 수표에 의사표시를 한 보증인에 불과하고 그리고 약속을 지킨 사람은 많은 거래가 가능해졌어. 신용도가 높을수록 더 큰 거래도 가능해지는 거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나? 신용이 생기면 돈이 생긴다는 겁니까? 바로 그거야. 부자는 신용의 힘을 알고 있어.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하지. 돈은 남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마침내 신용은 커다란 돈을 낳고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의 크기도 점점 커져. 그러면 또다시 신용도가 상승하는 구조인 거야. 사회에서 돈은 커다란 흐름과도 같아. 그 흐름을 힘껏 끌어당기려면 먼저 신용을 얻는 게 중요해. 나는 지난 날을 돌아보았다. 실패를 거듭한 지금 내 신용도는 노인의 말대로 밑바닥일 것이다. 1년 전만 해도 나를 믿어주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들을 배신했다.
지난 1년간 곳곳에서 돈을 빌리고 더는 빌릴 곳이 없어지자 나는 친구들에게도 손을 뻗었다. 그들은 두말 없이 돈을 빌려주었지만 지금은 돌려줄 가망이 없어 더 이상 볼 면목이 없다. 이처럼 나는 신용을 악용해왔다. 게다가 지금 나는 내 처지를 한탄하면서도 스스로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주변을 원망하거나 삐뚤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신용도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에 비례한다고 보네. 자네가 상대를 믿지 않으면 상대도 자네를 믿지 않아. 신용이 돈으로 바뀌면 믿어주는 상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재산이 되지. 결국 신용이 있어야 돈도 생기는 거야. 돈의 성립 과정을 봐도 그건 명백한 사실이고, 자네는 실패를 많이 겪은 것 같은데 이젠 누군가가 자네를 믿어주는 걸 포기할 텐가?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다. 노인이 한 말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대부분은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인해 일어난다. 사람마다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다르다.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뤄봐야만 향상된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돈은 신용이 모습을 바꾼 것이다. 이 모든 말들은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나한테 딱히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없어 보인다. 애당초 빚더미에 앉은 남자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친구들도 이런 나를 더 이상은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아까 부자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했는데 사실 나는 자네를 구원하러 왔다네. 저를 구원한다고요? 그렇다면 빚을 대신 갚아주십시오. 그건 무리겠지요. 내가 가볍게 던진 말에 노인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그의 얼굴에서 조금 전까지 보았던 온화한 표정은 사라지고 없었다. 자네는 내 말을 믿지 않나 보군.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느닷없이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왜 저를 돕겠습니까? 믿으라고 하시는 게 더 무리입니다. 내가 현금 3억 원이든 가방을 갖고 있으면 믿을 텐가? 제 말이 언짢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저도 어르신 말씀을 전혀 못 믿는 건 아닙니다. 설령 내가 지금 자네에게 현금 3억 원을 줬다고 해보게. 그걸 자네는 어떻게 쓸 텐가? 분명 먼저 빚을 갚겠지.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어차피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게 되거든. 돈에 지배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지. 아닙니다. 분명 다시 한번 기회가 오면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할 텐가? 이 노인 앞에서 나는 큰 소리를 칠 용기가 없었다. 솔직히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 같다. 어르신, 아니, 조커님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지 조커님께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습니다. 아직 이 노인의 정체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왜 방황하는지 지난 일을 들려주고 싶었다. 그러자 마법처럼 더 이상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다. 잘 들으셨나요? 돈의 역사는 결국 신용에 의해 나타난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신용은 그 사람의 인격에 비례합니다. 부자는 이러한 신용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번에 쌓이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약속을 지켜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신용을 잘 쌓고 계신가요? 다음 영상은 부자들도 두려워하는 손해,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었을 겁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